남쪽에서 불어온 봄바람이 마지막 남은 겨울을 털어내며 섬진강 줄기줄기 꽃불을 수놓는다. 화엄사 산신제에서는 잠들었던 지리산이 부지런한 농부의 손길은 보슬보슬 봄 흙이 깨어난다. 훈풍으로, 지천에 피어나는 꽃으로, 그리고 설렘으로 구례는 지금 봄을 마중 나왔다. 지리산을 품고 섬진강을 아는 풍요로운 땅 구례. 구례에 가장 먼저 찾아드는 봄 소식은 산동면의 산수유다. 따스한 봄볕이 내려앉은 섬진강가의 작은 마을. 3월이 오면 오래된 돌담들 사이사이 샛노란 꽃들이 내려앉는다. (3월) 초순부터 망울을 터뜨리는 산수유는 꽃잎이 한 번 피어난 자리에 속꽃잎이 다시 한 번, 두 차례에 걸쳐 꽃잎이 열린다. 이 노란 꽃잎의 바다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할머니 나무라 불리는 계청마을의 이 산수유 나무는 멀리 중국의 산동마을에서 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나무 한 그루가 섬진강의 마을을 산수유 천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산수유 시목나무는 할아버지 나무가 있고 할머니 나무가 있습니다. 원조 산수유 나무는. 근데 지금 현재 저희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산수유 시목은 할머니 나무입니다. 지금 들려오는 그 전설에 의하면 중국 산동성에서 살던 처녀가 저희 마을로 시집을 오면서 이 산수유 나무를 가지고 와서 심었던 게 오늘날의 이 산동 산수유가 됐던 그런 유래로 남고 있습니다. 봄날에 산수유 마을을 건너라면 몸도 마음도 그 꽃에 물들어 한없이 나른해진다. 노란 빛의 봄에 취하는 것이다. 중국인 처녀가 가지고 온 씨앗 하나는 무채색의 겨울을 몰아내고 작은 산골 마을의 집과 개울, 하늘과 호수를 꽃으로 물들이고 있다. 산수유가 피기 시작하면 농사꾼들의 손길도 덩달아 바빠지기 시작한다. 음력으로 2월 20일경에 핀단 말이에요. 20일경부터 피. 그때면 농사 준비가 돼. 우리 농사 준비. 그러면서 모자라도 어렸던 걸 갈고 그랬어. 그리고 농사 준비가 한참 바쁠 때지. 지금 우리 꽃을 보고 알아. 이 산수유 꽃을 피면 농사 준비를 하고
이 즈음에는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고 계곡의 물색도 연초록을 띠기 시작한다. 그렇게 봄이 찾아드는 것이다. 구례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 절경 중에서 지리산 운해를 빼놓을 순 없다. 바람에 따라 구름에 따라 봉우리 모양이 시시각각 바뀐다. 해발 1507m. 지리산의 세 봉우리 중 하나인 노고단은 지리산 자락자락 그 절경을 발 아래 굽어볼 수 있는 곳 중 하나다. 그 웅장함 같은 거 있잖아요. 다른 산에서 볼 수 없는 거. 그런 게 이제 가장 크게 와닿죠. 이제 이런 운해 같은 것도 지금 뭐 이게 운해가 아니지만 안개잖아요. 뭐 다른 데에서 보는 거랑 완전 좀 차이도 많이 나고요. 감동이죠, 완전. 지리산 운해는 덕을 쌓아야만 볼 수 있다는 말이 전해진 만큼 쉬 보기 어려운 절경 중 절경. 우리나라 자연경관 10경 중 하나다. 아침 범종이 천년 고찰을 깨운다. 범종 소리에 맞춰 법복을 입은 스님들이 각 황전으로 향한다. 우리나라 사찰에서 보기 힘든 2층 건물. 그 위용도 당당히 서 있는 각황전은 화엄사의 중심이다. 신라 진흥왕 시절 만들어진 화엄사는 당시 8개의 사찰과 81개의 암자가 있을 정도로 대규모 사찰이었다고 전해진다. 각황전과 더불어 앞마당에 자리한 석등과 사사자 3층 석탑 역시 국보로 지정돼 있다. 한때 화엄사는 그 웅장함으로 그 자체로 하나의 불국세계라 해서 화엄 불국세계라 불리기도 했다. 여타의 이제 다른 도량들은 어떤 조그만한 어떤 그런 형태의 그런 이제 오밀조밀한 그런 형태의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저희 화엄사 같은 경우에는 도량 전체가 아주 이제 이렇게 넓고 이렇게 건물 자체도 각황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고 웅장한 그런 이제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화엄사의 봄은 해마다 치러지는 봉천암 산신터의 산신대제로부터 시작된다. 음력 3월 1일에서 3일까지 치러지는 산신제 행사는
겨우내 잠들었던 지리산을 깨우는 의식이다. 만물이 깨어나는 봄. 흙과 나무, 숲과 계곡, 지리산의 털을 잡은 동물들, 지리산의 만물이 더불어 평안하기를. 화엄사의 산신제는 그들 모두를 아우르며 껴안는 의식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니까 서로 존중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산신인한테 나름대로 이제 제 어떤 일들이 잘 풀리게끔 해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벗어나서 절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사는 서로 이제 즐거움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죠. 섬진강의 봄은 색깔로 찾아온다. 눈이 부시게 흰 매화꽃이 강기슭을 물들이고 푸릇푸릇 돋아나기 시작한 초록이 강을 따라 소리가 돼서 흐른다. 섬진강에 서면 봄은 빛깔로, 소리로 젖어든다. 섬진강가의 99칸 고택, 운조루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다. 스무 살에 시집와 평생을 운조루에서 살아간 9대 종부 이길순 할머니. 운조루는 그 오랜 세월과 수많은 난리에도 불타거나 부서지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남을 수 있었다. 운조루가 옛 모습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쌀 뒤주에 담긴 철학. 이게 쌀통인데 무로 내묵으면 한 사람이 많이 퍼가 불지요. 그러니까 나중 사람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요 밑으로 쫓겨서 내다가 굶어 죽지 말고 연명해 나가라고요. 전에는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부항 난 사람도 많습니다. 편안함과 넉넉함은 혼자가 아니라 나눠 가져야 한다는 믿음. 그 믿음은 누구나 쌀 뒤주를 열 수 있다는 말, 타인 능해로 실현됐다. 이웃의 배고픔뿐 아니라 자존심까지도 같이 생각했던 넉넉함. 그 넉넉함이야말로 구례 땅에 이어져 내려온 정신이 아닐까. 보통 저희들이 흔히 얘기할 때 배고픈 사람 세정을 안다고 하는데 여기 그 운조루의 삶은 배고픈 삶이 아니잖아요. 배고픈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부끄럽지 않게 이 필요한 만큼의 곡식을 가져다가 끼니를 배고픔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로운 거잖아요. 자비로움. 이런 것들에 대한 배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20살에 시집와 79이 되기까지 오직 고택의 안주인으로 종부로서의 책임을 위해 살아온 이길순 씨. 엄한 어른들 눈치에 꽃들이 만발한 봄에도 집 밖 한번 마음 놓고 나서지 못하고 젊은 시절을 보냈다. 오랜 세월에 어린 새색신 79 할머니가 됐지만 아직도 봄은 설렌다. 신촌 마을에 봄을 알리는 것은 농악대다. 장구 소리가 흥겹다. 징 소리가 퍼진다. 어깨 장단이 절로 난다. 마을 주민들로 이루어진 잔수 농악대가 한바탕 동네를 휩쓴다. 집집마다 돌며 애곤을 씻어내는 봄맞이 마당밟기다. 마당받기를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모든 집안에 있는 애기라든가 또 이런 성주풀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기분부터서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당받기 들어가게 되면 장구방 굿이라든가 보안굿이라든가 샘굿이라든가 전체가 다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년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마당받기를 합니다. 흥겨운 리듬이 겨울의 찌꺼기를 몰아내고 봄 기운을 불러들인다. 한 해 농사를 잘 봐주십사 그 바람도 실어 보낸다. 봄볕이 나른한 오후. 외양간에 잠들어 있던 누렁이를 깨워 동구 밖으로 나선다. 누렁이와 할아버진 벌써 15년 지기.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산비탈의 작은 밭. 흙내음을 맡으며 하는 한나절 쟁기질은 봄의 일상. 때가 되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땅이 깨어난다. 그것이 바로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질서. 시기보다도 또 절서가 있죠. 절서. 고추 붙이려고 이렇게 땅도 이루고 쟁기질도 하고 또 이제 적게 있으면 또 콩팥도 심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안 바쁩니까? 얼어붙었던 땅이 물기를 머금고 흙이 보슬보슬해진다.
겨울을 이겨낸 질긴 생명들이 초록의 잎을 틔우기 시작하고 씨 뿌리기로부터 가을 수확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된다. 농사일이 시작된 마을엔 겨우내 잠들었던 활기가 깨어난다. 바야흐로 농촌 마을에 봄이 찾아온 것이다. 구례 오산에 자리한 작은 암자. 사성암은 오산 꼭대기 기암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암자다. 오산은 그다지 높진 않아도 조망이 빼어나기로 유명한 산. 구례를 찾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들르는 명소 중 하나다. 사성암은 또 유명 고승들이 머물던 곳으로도 유명한 곳. 원효, 의상, 도선, 진각 등 4명의 고승들이 수도를 했다고 해서 사성암이라 이름 붙었다. 사성암은 이제 4분의 큰 스님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배출됐다 해서 사성암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4분의 스님은 원효 스님, 도성국사, 그리고 진각국사, 의상대사 이런 큰 스님들이 여기서 났다고 해요. 이제 전설에 의하면 원효 대사가 이제 산매에 들어서 이제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약사열의 마예불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저 정각을 이렇게 한 17년 전에 이렇게 지어진 겁니다. 절집 앞마당에 서면 굽이쳐 흐르는 섬진강과 이제 푸른 빛을 띠기 시작하는 구례 들녘이 그림같이 펼쳐진다. 섬진강 줄기를 한눈에 품으면 그 풍경 따라 마음도 넉넉해진다. 여기 풍경을 보니까 그 유명한 고승들이 여기에 와서 수도를 했다는데 왜 수도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손끝에 와닿는 강물이 아직 차지만 마음은 벌써 봄에 가다운 사람들로 섬진강가가 북적인다. 같은 섬진강이라도 하동이 제첩이라면 구례는 다슬기다. 이른 봄, 섬진강을 찾은 사람들의 마음은 다슬기 국처럼 벌써 봄빛으로 푸르다. 아내는 이제 가끔 취미로 이거 잡아다가 삶아서 그냥 회도 쳐먹고 회 무쳐 먹고 수제비도 해먹고. 옛날에는 참 물도 많고 더 많았지요 이런 게. 근데 지금은 무엇이든지 다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예전 같지가 않죠. 할아버지에서부터 아버지를 이어 아들에 이르기까지 4대. 송정마을의 이장 강태진 씨는
태어나 이곳을 떠나본 적 없는 섬진강 토박이다. 조업권을 가진 그가 요즘 한창 잡아올리는 것은 봄 황어와 누치. 눈치. 이 섬진강으로 인해서 그래도 생계를 꾸려왔고 동생들이나 우리 가족 전체가 또 먹고 있고 또 배웠고 또 조금이나마 넉넉지는 않아도 즐기기까지도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섬진강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무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은 아름답다기보다는 보은의 강이죠. 감사하는 강이에요. 어려서는 놀이터였고 자라서는 삶의 터전이 돼준 섬진강. 그에게 강은 언제나 변함없는 넉넉함이다. 예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아이 좋다. 찾아왔건반은 세상 사슬슬하구나. 구례의 봄은 세상을 밝힐 듯 환한 꽃으로 시작된다. 봄빛으로 물드는 마을, 봄을 일깨우는 섬진강 물소리. 하지만 진짜 봄이 시작되는 곳은 봄을 마중 나간 우리의 마음이다.